안녕하세요. 다들 조금 인간응보가 많이 궁금한가 봐요. 좋은 말이야. 잠들 줄 알았는데 일찍 안 자고 깨어나시는 분도 조금 있네요. 오늘은 좀 주제가 그 분야예요. 다들 궁금해하는 거. 나를 상처 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혹은 이혼하신 분들 다들 궁금한 것이 바로 상처 준 사람 그리고 남겨진 나. 근데 조금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조상님은 옆에서 뭐해요? 이런 거. 내가 조상님 덕본 게 뭐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시로 해가지고. 실제로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은 조상님을 전체적인 수호령 개념으로 봐요. 수호천사 개념 있죠. 서양에서는 수호천사로 많이 설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상님으로 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나아가면 조상님하고 수호령을 조금 법당에서는 분리해서 볼 때도 있어요. 뭐 수호령은 뭐하고 조상님은 뭐하고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 다음에 자 오늘 파트 그대로 돌아가면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속에서 나를 피눈물 흘리고 떠나간 사람은 인과응보를 받는가가 중심이 될 거예요. 정말 벌을 받을까? 다들 어떤 생각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떠났어. 근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며칠 힘들어. 그러면 다들 저 사람 행복한 거 꼴보기 싫겠죠. 그리고 저 사람도 잘 지내는 게 조금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좀 미안할 수 있고 사과도 충분히 하고 싶고 사과 안 받아주면 거기에서도 안타깝겠지만 어떤 사연과 경우에서 일어난 걸 보면 예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는데 싸웠는데 이제 한쪽의 연인 사이에서 일이 좀 일어난 거예요. 집안일이 좀 일어났지. 근데 그런 개인 사정적인 거는 사실 연인 관계에서 터치할 순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너가 그게 고민이구나 하고 멈추는 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조상님들에서 예의가 갖춰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사람들이 조금 중심적으로 본 게 조상님 뭐 하냐 했잖아. 조상님들은 24시간 지켜봐. 내 자손들을. 후손들을 24시간 지켜본다. 어떤 분들이 오신 이제 8촌, 9촌까지 다 와서 구경하다 가실 때도 있고 혹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막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될 수 있고 중조 쪽에서 올 수 있고 너무 멀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 말고 사촌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높은 도가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씨면 김씨네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큰 신령님들도 계세요. 신령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조상 신령님들이 계속 보면서 삼신할머니와 합의를 해가지고 애도 넣고 무자자손도 점지하고 애가 안 태어나는 집안이지 무자자손도 점지를 하고 여기는 대를 끊자 이렇게 정리도 하고 얘는 애를 좀 많이 주자 하고 다산자손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때 다른 이렇게 연인사 있잖아. 요즘은 혼전 순결이 좀 흔하진 않잖아요. 혼전 순결이 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면은 그걸 조상님들도 쟤한테 장가를 보낼까? 쟤한테 시집을 보낼까? 계속 엿듣고 계신단 말이지. 24시간 옆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한쪽이 일방적으로나 혹은 내 감정이라던가 누가 봐도 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상대방의 가정사에 간섭하게 될 경우 이게 합의가 틀어져요. 조상님들끼리 아유 당신네 자손은 뭘 가르쳤길래 저런 말을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우리 집에 손 찍어물 해. 우리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욱하는 거. 한마디로 상견례 자리를 했어. 24시간 상견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상견례 자리 24시간 연인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듣기에는 왜 우리 집안이야 간섭하지? 아니 그 집 뭐 너는 이렇게 사시고 밭은 막 고추를 키우시고 이쪽 밭은 옥수수를 심으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자손이. 그러면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부모님은 우리 집에 대해서 왜 함부로 간섭하지? 우리 집 고민인데 하고 화가 나서 이게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틀어지면 어떻게 후손들도 뭔가 막 권태기가 좀 빨리 온다던가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이별한다던가 이유가 없는 사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때 피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바람을 핀다던가 폭력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 많아진다던가 정신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 이런 걸 다 기반을 했을 때 절대 있으면 안 됐으면 뭐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잖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혹은 이게 우정관계도 되고요, 사업관계도 되고요, 일반적인 뭐 학창시절 동창 다 포함돼요. 이게 꼭 사랑만 문제가 아니야. 시리즈라고는 했지, 남녀 시리즈라고 했지만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은 조상님이 있잖아. 조상님들 다 24시간 경청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후손 누구 막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악담을 하고 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내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면서 혹은 내 애 소원이 뭘까 하고 경청을 하는데 이때 좀 단면적인 분들이 있고요. 고차원적이신 분들이 있고 이게 조상님의 얼마나 빌어주시냐에 따라서 그것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조상님 주려고. 아무튼 결론을 듣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피눈물 흘렸어. 다시 돌아가면 피눈물 흘리고 있어. 제가 막 바람을 피거나 나한테 성병을 옮는다던가 에이즈를 걸리게 했다던가 아니면 나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만든다던가 혹은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히고 사과를 안 한다던가 이런 아주 불쌍적인 거. 돈을 빌렸는데 내가 빌려준 이제 업자한테 돈을 받지 못한다던가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 예를 들어 마음의 피해들이 막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일이 일어나진 않아. 언제 일어나는지 이 얘기는 해줄게요. 자, 첫 번째는 가끔씩 자, 인간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조상님들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조상님이 된 거야. 후손도 사람이잖아. 동물이 아니잖아, 다들. 그러면은 은근슬쩍 힌트만 주고 표정으로 주거나 표정도 감추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경고가 점점 시작이 돼. 어떤 거? 트러블이 나기 시작해. 제가 괜히 싫고 트집 잡고 싶거나 합의가 나지 않고 이게 무당 선생님들끼리 또 만나면은 이제 합의가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할래요, 저렇게 일할래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 근데 그럴 때도 약간 삐그덕삐그덕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신령님들끼리도 약간 티격태격이 있다, 언쟁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언쟁이 맞지 않으면 무당 선생님도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 그거랑 비슷해.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업 계획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이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직장인들도 그거 학교 교장 선생님 말 길어지면 졸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조상님들도 점점 티격태격이 시작이 되고 2차적으로는 그걸 체크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잖아. 상처받은 걸 잊고 살아. 그럴 수 있어. 걔가 상처 줬어. 김땡땡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거 잊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발견되는 상황도 있어요. 야, 김땡땡이 큰일 났대. 김땡땡이 이렇게 살더라. 그럴 줄 알았어.
다들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현을 해. 나중에 걔 그렇게 당할 줄 알았어. 걔 그렇게 살더니 이렇게 하잖아. 인간보다 하잖아.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상님들 카운트를 시작을 해요. 한 집에서 카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상님들마다 힘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다르다는 거 이 부분들을 약간 괴략적인 거 잘 약간 장군님처럼 막 들어가셔. 어떤 분들 선녀님처럼 아주 부드럽게 인간관계 쪽에 돌아가시는 분들고 어떤 쪽은 돈복이 좀 많은 조상님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힘이 다 다르시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상님들이 합의 동참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업이 터지는 순간이 있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영매라던가 입보살이 무섭다고 입에 힘이 센 사람들 있죠. 빌고 사는 비손 자손들이라던가 무당 줄력의 집안 자손들이라던가 굉장히 조금 기도력이 높은 도력이 높은 자손이라던가 약간 이런 좀 영매로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진짜 막 물집 터지기 직전에 살짝 건드려. 제가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 한다던가 누가 정말 주술을 부려서 저주를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시라도 지내서 하면 안 되는 구시긴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게 해주세요. 근데 축복이자 저주가 되는 합격구가 똑같은 의미라 했잖아요. 내가 합격을 하면 상대방은 불합격을 해야 돼. 누군가는 불합격을 해야 돼. 20명이 정원인데 이해가 됐지? 이런 상황이 온다던가 축복과 저주에 동시에 오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 그때 조상님들 다 같이 막 합의 동참한 거야. 막 강신의, 최신의, 송신의, 뭐 김신의, 이신의, 윤신의 다 합쳐서 들어가. 이날이 왔구나 하면서 한번 재수없기 시작하면 더더더더더 재수없는 사람들 있잖아. 특히 운이 낮은 시기, 사고수가 들어오는 시기, 뭐 인간관계 풍파가 오는 시기, 막 삼재, 물불, 바람이 들어오는 시기, 이런 시기에 조상님들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모두 다 같이. 그러면 어차피 얘가 다치고 혼날 시기야. 그러면은 톡 건드린 거야. 혹은 누가 주술을 얘를 저주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 같이 몰려들어와요. 여기 드디어 걔가 저주를 당한대. 걔가 드디어 혼난대. 이러면서 호로로 와.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면서 내가 누구네 조상인데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얘한테 약간 우리 애가 조금 울었는데 하고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면은 이제 진행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같이 할래 하면서 이제 주술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합의 동참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 바로 인과응보가 진짜 100% 받을 거를 500% 받을 때도 있어요. 왜? 뿔렸으니까. 그만큼 합의 동참한 조상님들 다 오는 거야. 수호령들이 다 오는 거야. 집합한 거 전국에 당한, 전 세계에 당한 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쟤한테 너 진짜 그러고 살 거니? 못생긴 주제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걔는 트라우마가 돼서 엄청 울어. 자존감 낮아지고 조금 인생이 안 좋아져.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너는 정말 못생기고 뚱뚱해가지고 사귀기 싫다. 나는 다른 여자 만날게 하고 떠나. 바람을 폈어. 이 상황에서. 양다리였던 3다리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남겨진 사람이. 그런 남겨진 사람들의 조상님들도 똑같아요. 기다려. 그 타이밍을 다 기다린다고. 다들 그 사람 큰일 났으면 좋겠어.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거에 대해서 화내고 싶어.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무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 친자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힘들어. 막 죽고 싶어 하면서 왔다 갔다 해.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러면 동료가 어떻게 생각해? 동료는 그러면 뭘 자꾸 혼내야지. 괜찮아. 좀 미워하면 어때? 이러면서 어차피 벌 받을 사람 벌 받아.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있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절대 몰라. 예를 들어서 연예인분들이라던가 유명 인사분들이 사실 우리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할 때 다들 어머 그럴 줄 몰랐는데 하잖아. 뉴스 기사만 해도 유명 배우라던가 유명 감독님조차 나는 인터뷰를 하다 책상 밑에 탁자 밑에 들어갈 정도 공황장애가 심하다. 아니면은
뭐 어떤 개그맨 같은 경우는 아예 TV 출연을 몇 년 동안 안 하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죠. 엄청 떴을 때 하필.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순간은 아무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아 제가 잘못했으면 좋겠어 한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분명한 거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일 땐 욕해도 되지만 어쩔 때는 이것도 필요해. 너는 너무 냉소적이야. 그래서 너의 곁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야. 나도 떠날게. 나도 너의 곁에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는 객관적이라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게 상처고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했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주관적인 것 같아. 그것 또한 주관일 거예요. 이해가 돼? 깨달아야 되는 상처는 있어. 그게 시절 인연이라 하기도 하고, 이별로서 극복해야 되는 내 시기, 돌을 닦는 시기 있잖아. 이별수가 들어와. 어떤 우정이든 사랑이든 들어오는데 그 전에 내가 바뀌어야지 이걸 치고 격파고 나간단 말이야. 우리 헬스로 하자. 우리 100을 친다고 하나? 10kg를 막 들어. 100을 친다고 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250짜리야. 그러면 250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준비를 해야겠지? 정신머리든 아니면 마음이든 잡아야 되잖아. 그거를 치기 위해서까지 내가 그 시간에 공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있는 거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을 해야 되고 복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 막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입보살로 해가지고 내가 업을 지을 수도 있거든. 이거 구업이 되기도 해요. 구업이 되기도 하고 시박의 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굳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 마음속으로 충분히 육체적으로 울면은 조사하는데 어차피 카운터를 시작을 하고 때에 따라서 간다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다들 뭐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분리해서 보죠. 뭐죠? 어떤 파트인지 모르겠죠? 대를 끊자고 정리할 때도 있어요. 조상님마다 힘도 다르고, 맞아요. 덕녀님이에요. 오늘은 내가 용궁 정리예요. 우리가 조금 용궁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바닷가에 자주 가. 안녕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술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보내고 이불킥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글을 쓰지 있지. 물론 그 부분에서 거기서 딱 끝난 경우도 있어요. 인연법에 인해서 빚이 생기기도 해요. 예전에 조금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분노도 일어나고 매우 슬프고 이러는데, 아까 중요한 것처럼 객관적인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주관적인 거에서 분노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그냥 나랑 함께하지 못했어. 내가 좀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너도 좀 이해해주지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50을 줬어. 근데 나는 10을 줬어. 근데 40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떠났어. 그러면 그 40만큼 내가 그리워해주거나 방금 말한 것처럼 축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빚이 탕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빚이 보너스처럼 탕감이 된다. 이게 뭐 30이 탕감되든 20이 탕감되는 건 그때그때 다를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마음이 좋냐에 따라서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항상 다르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연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요, 제외하고 싶어요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빚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빚이 남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했을 때 그 빚쟁이 상태에서 말을 하느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빚쟁이 상태인지,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이라서 잠깐 이별수로 힘든 건지 정말 제대로 봐줄 필요는 있어요. 난 근데 사실 빚쟁이가 많다고 봐. 그럴 땐 최고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를 할 때도 막 울잖아. 많이 먹고 많이 사랑했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가서 너 위해서 빌어줄게. 하늘에서 빌고 있을게. 막 이러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정말 이별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기도 해요. 오케이? 다른 이야기인데 뒤에 초가 신기해요. 펄럭펄럭.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쭈르륵 하고 있잖아요. 한 줄로 쭈르륵 하는 거는 지금 기도처에 들어간 소원 축원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표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저렇게 타는 경우는 꽃까지 피면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라고 표식을 주는 거예요. 신령님마다 다 좀 틀려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갑자기 원통 초가 방으로 뻑하고 연속 3번 터진 적도 있어. 올리자마자. 정말 그거 좀 신기할 정도로 표식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촛농이 가운데 정말 초가 타면서 여기 가운데 꽃이 꽃이 계속 피는 거야. 피고 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면서 촛농이 터지기 시작해. 앞에 물이 막 엄청 많아지면서. 왜냐면 초심이 이만했는데 꽃이 피면 이만큼 핀다고 생각해. 불꽃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초가 녹는 속도가. 그래서 전환이 막 촛농 바다가 된 적도 있어. 그런 경우는 성불이 조만간 일어난다. 너의 소원은 100% 이루어진다고 표식 줄 때예요. 그거는 엄청 큰 이제 비방이나 이제 어떤 재래를 맡기셔가지고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게 기도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분이 동료 하나가 아니긴 하네요. 동료가 2명 있거든요. 나는 용궁 동료고 산신 동료님인데 산신 동료님의 애기라서 조금 말이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점수를 하는데 혜린 동료님 같은 경우는 태백산에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인연을 굉장히 잘 보고 타이밍의 귀재예요. 약간 동자님의 연애 타이밍하고 조금 달라. 동자님은 좀 즐거운 연애를 많이 푸고 나비 애기씨 같은 경우는 진중한 약간 조금 차분한 연애를 좋아하시고 용왕님 전환에서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스피드하고 깔끔하게 들어가신 걸 좋아하면 산녀님 우리 1월 정신 산녀님 같은 경우는 조금 모텔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약간 이런 연애를 좀 싫어하셔갖고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우리 혜림 동료님 같은 경우는 타이밍의 기재래잖아. 어떤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혹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천생연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혜림 동료님이 굉장히 잘 봐요. 근데 어디에 계시냐면 여기 우리 거실에 보면 다 애기씨들 전환이잖아. 거기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별로 안 가고 싶지 갈 데가 없대. 왜냐면 지금 다 11분이 지금 전환에 계시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상황이. 너무 공약물 각자 갖고 계시는 이제 표식이라던가 방울이라던가 몸뿔이라던가 이렇게 좀 탱화라던가 너무 많으니까 혜인 동료님은 저기 성황당에 입구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조용하게 계세요. 이게 성황당은 좀 감춰져 있거든요. 나무로 돼 있었고 그 나무 근처에 있어요. 그렇게 전안에 조금 숨겨져 계시는데 혜인 동료님이 이렇게 접신을 하시면 정말 애기처럼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애기라서 엄청 귀엽고 약간 반응도 좋아요. 반응도 까르르 가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좀 많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게 한번 접신을 하셔가지고 점사를 봤는데 너무 엄마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점사 못하게 하시고 옆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 정도 터칭을 하고 비방이나 기도 들어갈 때만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조금 혜림 동료님은 나중에 만나게 되면 한글 좀 더 많이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할게.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라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 왜냐면 애기라고 말문 트는 게 아직 조금 어눌해요. 말은 다 하고 굉장히 영검하시고 점사도 연애 속도라던가 이거 굉장히 빠르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의 치유 관련된 것도 굉장히 잘 보시는데 말이 조금 느려요. 말하는 게 조금 천천히 말.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약간 유도리 있게 빨리 말하는 걸 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연 빚쟁이. 그리워해야 하는 인연이 닿는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깨달음이나 제 행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상님들도 일시적으로 상대방과 끊어낼 수 있나요? 맞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끊어낸다는 거는 이제 본인 조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걸 그 경우는 별로 있지 않고요. 상대방 조상 중에서 천해요. 예를 들어서 재회가 어려운 경우 중 하나가 그거예요. 상대방 조상님들이 너 한 번 그랬는데 두 번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 한다던가 계속 등 돌려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꾸 끌리는데 자꾸 연락은 되는데 재회는 안 돼. 그거는 약간 조상님들이 우리 신가물식 분들 좀 이용하려고 마음을 쥐흔드는 거. 약간 빙의 하듯이 옆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빚이 갚아졌는데 불구하고 빚이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계속 미련을 남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임시 테마를 한다던가 그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던가 이제 의뢰인의 멘탈을 잡아준다던가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의 자기의식을 생각을 해라 하면서 조금 멘트 분리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야 돼. 이것도 어쩔 때 정말 이게 방법에 A가 위험할 수 있고 B가 가장 낫거나 C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좀 분리해서 해줘야 돼. 근데 가끔씩은 하면서 말을 안 하실 때 있어. 그러면 그것도 맞춰야지. 왜 저러나 하고 정말 의뢰인이 정확하게 혹시라고 또 말실수를 조상님 앞에 한 게 있으면 그거를 누가 빌어야 돼? 본인이 비는 방법을 하다가 잘못 비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빌어야지. 자,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로 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빌겠지. 내가 비는 건 없어요, 사실. 나는 그냥 난 심부름하고 말 전달하고 조금 시즌, 상황, 환경 이런 거 약간 조정한 거예요. 약간 여기 돌덩이 좀 치우면 되겠다고 살짝 치우고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합의를 틀어놓는다던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지. 나쁜 일 안 일어나게, 좋은 일 더 많이 일어나게. 비는 건 엄마가 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옆에서 이야기만 하지. 이가 쏙쏙대요. 저는 빚쟁이인가 궁금하네요. 사람마다 빚쟁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신기하게. 안녕하세요. 초가 녹는 것 또한 다 계획이 있으신가 그냥 신기해. 그래서 가끔 초가 정말 특이하게 터지는 경우는 사진을 보내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유독 꽃이 수시로 피고 지는 경우는 대길이라서 기분 좋으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초가 시작할 때 보통 기도가 시작하면 대부분 꽃은 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원 성취에 대해서 받아주겠다 한다던가 저런 식으로 녹여가지고 이 사람 소원에 우리가 도와줄게 제령님들이 표식을 주기도 하거나 싹 다 그냥 없어져갖고 조그마한 쪼그라들 때도 있어요. 초가 다 녹아가지고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표식이에요. 하나의. 왜 다 의미가 다 있어. 이게 기도가 그냥 양초 올린다 끝나는 게 아니야. 표식도 해결을 해야 되고 표식 보고 초 모양, 촛불의 크기, 초의 흔들림까지 다 모든 걸 다 싹 봐야 돼. 초 위치, 간격 여기에서 영향받는 거 주변의 조상이 합심까지 정말 구체적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방도 들어가야 돼. 초도 하나만 들어가면 돼. 그 소원이 A라는 소원을 해도 B라는 소원에 초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A, B, C, D 순이 있다고 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가끔은 A, C, D, A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 것도 읽어야 돼. 초가 하나의 네이트, 쪽지, 카카오톡 쪽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메시지를 생각하면
계속 본이 거기서 초이 24시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초기도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조금 테마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던가, 우울증이 너무 대폭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몸이 좀 많이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는 여기 엄마 몸이 그대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통제 먹으면서 견딘다던가, 초에 대해서 비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좀 더 빨리 나으라고. 그래서 초기도가 비싼 이유가 조금 있어요. 월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월세 힘들어 죽어. 우리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초 너머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열려라 창의 문 이런 거. 오케이. 초를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군요. 뭐 복받친 분. 저는 맑은 곳에 좋은 기운이 와서 집에 가득 차리고 화이트 세이지 자꾸 태우는 것 같아요. 화이트 세이지 좋죠. 향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혼내서 우울하시다니 귀여우네요. 다음에 꼭 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생신동현이 화이팅 응원할게요. 맞아요. 기다릴게. 응원할게요. 같이 간식 먹어요. 혜림이 간식 되게 좋아해서 오늘 좀 타르트를 사다가 드렸어요. 동자님이 양보해드렸어. 평상시에 혜림 동료님은 좀 안 챙겨준다고 조금 그거 해줬고, 조금 동자님이 많이 쓰였다고 하면서 혜림 동료님한테 타르트, 본인 타르트를 이제 드세요 하고 이제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지금 저쪽 이제 혜림 동료님 전환이 썰렁해가지고 어제부터 조금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혜림 동료님 울고 가가지고 어머니 대탁 접시하고 막 울다가 가가지고 그거 엄마가 이제 좀 챙겨주고 있어요. 고추 너무 예뻐요. 영상도 받아보면 예쁘게 찍어주세요. 초라는 게 섬세한 작업이네요. 초꽃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전에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초꽃을 여러 개 보니 힘이 났어요. 아이고, 그래, 초기도를 한번 해본 분들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타이밍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운이 대길로 변하는 일들 구경하기도 하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죠. 동자님 너무 섬세해 감동이에요. 동자님이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동자님이 연애를 고수야. 가끔씩 엄마랑 저기 어디야 사진 놀러 가면은 놀러 가는 거죠. 우리한테 놀러 간 거고 엄마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건데 기도하러 가서는 갑자기 동자님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연애하러 연애하러 가면은 이제 엄마가 어디 가냐고 안내해달라 한다던가 공수 전달해달라던가 뭔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데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또 놀 때 놀아야지. 난 또 저기 놀으러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나오신 분들이 용공도령님이 많이 나와서 얘기 많이 하는데 용공도령님이 정말 점사를 깔끔하게 보셔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그 남성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게 용공도령님이. 동재님은 능글능글하게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면 용공도령님은 그건 아니잖아 이건 이거잖아 하면서 딱딱 좀 꼽아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고 따뜻하게 좀 잘 봐주시지. 화가 조금 있어요. 요즘 다 같이 화가 조금 있는 시기라서 좀 더 날카롭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내가 보는 거는 관직이긴 한데 나는 법정에 자주 놀러가요. 일하러 가서 빨리 교도소라던가 이런데 변호사 사무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조금 업무 처리하는 걸 조금 많이 하고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중 몇 분은 내가 관제초 나한테 올려가지고 해결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한테 했다고 나한테 올려서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군은 존재한다. 존재하고 힘든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조상님들이 다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그날만 기다린다. 오케이?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가에 팔찌 잡고 도량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전에 불 끄고 자는 것 같아요.
도련님은 참 좋은 분이죠. 잘 도와주시려 가는데 보통 사람들 집에 가스정 침투하러 가는 걸 도와주는 거는 나비액이세요 사실. 그리고 보고를 올리세요 할머니한테. 근데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냐고, 정말 많이 엄마는 우리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대체 뭐하고 사는지, 지금 일을 하는지, 사실 쫓는 건 직장 상사처럼 아유 힘들어. 그래갖고 혜인 동료님이 사실 처음에 왔을 때 흉가를 쳤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일 시키려고 하면은 혜인 동료님 도망갈 것 같아요. 파업 선언할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둘씩 옷 사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일도 하시고 한 분 지금 맡아가지고 딱 보고 계세요. 재회운이 있으면 조상님들의 합의부 의사가 긍정적으로 있는 건가요?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재회운이 있다는 거는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 인연법과 조상님은 다른 문제예요. 조상님이 인연이 없는데 조상님의 합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복잡하고 이런 게 다 별로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탕굿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굿 중에서 인연합의 굿이에요. 조상님들께 상견례하는 굿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란 게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그런 굿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연이 없는데 인연이 있다고 강제로 만드는 건 저주가 돼버려. 왜냐면 인연이 이제 끝났어. 다음 인연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시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이제 선생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건너들은 이제 소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랑님들이 막 그랬대. 이제 너가 만나는 인연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 정말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거라 하면서 이제 만나던 사람을 정리를 하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하잖아. 내가 너무너무 몇 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놓으라고요?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부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이렇게 조금 하셨던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더 만났어. 근데 이제 신랑님들이 화가 많이 나셔갖고 계속 안 돼 하고 경고를 하시면 혼내는 거죠. 혼낼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이제 연이 끝났는데 강제로 운을 만들어서 연을 질질 끊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이라는 것도 연이 미세하게 끊겨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인연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오늘의 추억으로 내일을 만들고 또 내일의 추억으로 모레 우리의 만날 일을 만들고 했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일용직에 약간 이런 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버티는 사람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느끼지 못해. 양방향에 조금 뭔가 기묘한 기운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그 방금 말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은 그렇게 인연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님들이 엄청 많이 화내고 뒤집어 버려버렸어. 그리고 헤어지겠어. 어떻게든 헤어지겠어. 그래서 너무 울면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나 막 너무 슬프다고, 나는 그 사람 못 넣는다고 정말 진짜 정신 나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 상태로 조금 돌아다니셨어. 그 지역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토독토독 계속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을 있다고 건너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어 조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니면은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다음 사람이 천생연분인데 그 전에 마음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지 그 순간. 근데 이제 제자님이나 이렇게 영매분들은 인연법을 보잖아요. 쟤는 나랑 인연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서 일단 상처받긴 해요. 근데 정말 사랑에 빠져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정리해야지 어떡해. 인연이 끝나는데, 근데 인연이 5년이에요 우리 유통기한 이렇게 여기가 5년짜리 이렇게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억지로 끌고 가게 되면 서로 갈 길이 다른데 인연도 아닌데 억지로 가잖아? 그러면은
서로 마지막 기억이 안 좋을 수 있어. 어떻게든 끊어놔야 되니까. 운명이 그렇게 정한 루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연이 있어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연을 이어가는 거에 대해 하루하루 소중히 하고 조상님들 합의 동참해서 다 같이 인연을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연이 잠깐 끊기기도 하거든요. 끊기다가 이어진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때 조상님들이 우리 다시 합의 동참합시다. 합수합시다. 합수가 이제 손잡는 거야. 그냥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 그러면 다시 연이 이어지기도 해요. 그 되게 희귀한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사례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본 사례들이기도 하고 내가 겪은 거기도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 있긴 있어. 그래서 막 연이 끊기면 어떡해. 지금 만나서 헤어지면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도 그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빠른 세수법법. 조상이 합의가 되었던 연도 흐지부지 되어버릴 수 있는 아까 말한 부분처럼 조상님이 말실수를 한다던가 내 새끼같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 폭행, 폭력 이런 가스라이팅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 세 번째는 이제 선을 넘는 발언이라는 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은 집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경우. 물론 이게 그런데도 합의가 돼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건 전생에 어떤 업에 대해서 서로 얽혀가지고 어떻게든 결혼을 해가지고 이번 생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해요. 원래 다른 초이스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버튼을 누른 거지. 그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관계의 업을 풀어야 되는 경우, 서로에 대해서 업장소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업장소멸이 조금 업에 대해서 풀린 게 좀 있어야 돼. 서로가 업장이 약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이번 생에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장 소멸도 안 되면 만나지 못해. 아무리 조상님에서 그것도 이제 상처 줄까봐 못 만나게 한 것도 있고 업장이 있기 때문에 업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는 좀 틀려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만 좀 싸워라 아니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할 거야. 이렇게 멀리 보시는 조상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연이 있는 사람이 없으냐 속상해하지 마요. 세상에 동현이 너무 말씀하신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업도 궁금해서요. 세상에 결혼이 업장수를 위해서라도 만난다니. 그러니까 다들 조금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무조건 살라는 거 아니야. 절대 하고 싶으면 하고만 화낼 거 내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야 돼. 정말 멋진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되고요. 내가 문제였던 게 왜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여기서 멈춰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니면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별이 되는지 우정이든 뭐 결혼 생활이든 연인 생활이든 뭐 직장 상사 후배 다 동창회도 생각을 해봐. 왜 여기서 끊어졌는가?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점치 보는 거야. 빨리 하려고. 빨리 루루루루 하려고. 그 점을 해봐. 돈을 왜 주겠어? 내가 빨리 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는 무엇인가? 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궁합을 해봐요. 이 사람 간에 그냥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거 아니라 했잖아. 궁합에서도 인연법 보는 사람이 있고 전생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나랑 속궁합, 겉궁합, 성격궁합이 되겠대요.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하고 운기에 따라 성격 차이, 행동의 변화 이런 부분에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라던가 해줘야 되는 말이라던가 건강운이라던가 서로의 연애관이라던가 말 못하지 못한 사연을 말하진 않아. 어떤 점에 약간 돌려 말하지. 왜냐면 이건 약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선 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좀 그 사람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참고 있어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좋게 말하는 거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해. 이렇게 맞아 사실.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나 스토킹했어?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행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행동 코치도 같이 해줘야지. 아니 그래서 정사 볼 때 1시간 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이 많아. 이해시켜야 되고 예시해야 돼. 나중에 그게 무슨 소리였지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시간 지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상처받을 거 다 받고 안 좋은 일 다 겪고 나서 그렇게 좋은 일 있는 것보다 안 좋은 일 겪어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됐다가 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 여기 그래서 말을 비유를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바로 행동으로 바로 소화를 못해요.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안 가는 거지. 마음과 몸까지 또 습관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너무 운이 안 좋으면 조상님을 잠깐 끊어냈다 좋아질 때 다시 붙여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왜냐?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이런 경우보다 사실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얘는 지금 운이 좋아져야 돼. 이게 엄청 나쁜 거 아니거든. 근데 운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버프 받아가지고 같이 올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끼리 합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연약한 애야. 근데 얘는 마음은 강한데 운이 이제 펌핑을 할 때야. 그러면 이렇게 너네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잘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좀 약한 경우는 별로 조상님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까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에서 다 탁 걸리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없는데 우린 되게 자연스럽게 헤어졌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 있어. 근데 왜 헤어졌는지 딱히 뭐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 딱히 뭐 큰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권태기였나봐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찌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조상님들 그냥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이렇게 손을 쓱 넣는 경우도 있어요. 권태기라고 다 헤어지진 않죠. 죄짓지 말고 멋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꼭 반성하고 감사하며 다음 생에 꼭 전생 체험할 겁니다. 행복 코치 너무 좋다. 그래 전생 체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생 체험은 항상 마스크 여별하고 편안한 옷차림. 누워서 하지 않아. 그냥 눈 뜨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전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그냥 둘러보기도 하고 정말 VR 체험한 느낌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눈 뜨고서 눈 감고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눈앞에서 만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눈 감고 꿈꾸듯이 만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이제 영적인 체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들어가는데 릴렉스 타임이 30분 이내를 보통 보는데 1분 만에 1분 컷하고 정말 3분 카레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 바로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그때 평상시에 명상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신령님의 원력을 흡수해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흡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니까 가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전생지 하면 눈 감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하잖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막 체면을 이렇게 막 흔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눈앞에 보는 거야. 가끔 동료가 이렇게 하잖아. 우리 손님들 몇 명은 체험해봤을걸요? 동료가 가끔 장난식으로 눈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동료 빛이 나게 딱 영은 트이고 다시 닫아주는 것도 했을 거야. 그래서 동료님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하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막 스포트라이트처럼 좀 빛나요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가끔 장난치는 거지 매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한번 나 동료다 이렇게 장난거리 하는 거지 지점사 보다가. 그래서 띵그렁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생치한 휴지 필수 말며 휴지 필수예요. 한 타임은 꼭 울다.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3시간 동안 꼭 울신다는 건 어떤 거는 어리둥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누워서 앉아있어. 아니야 절대 눕지는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처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랑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영상이 아니라 그냥 직접 오시는 거야. 저승에 데리고 오셔갖고 이렇게 빙의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던가 혹은 전생에 내 인연이라던가 왜 태어났다던가 뭘 하고 싶었다던가 다 전생 제 의미가 좀 다를 거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돌아가신 분들 만나는 것도 하신 분들도 엄청 많이 오니까 정말 많이 울거든요. 다들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승에 다시 천도에서 보내드리니까 어디 저승 애기씨들이 저승 애기씨들과 저승사자님 재단 있죠? 저승사자님하고 다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빙의 상태로 가지도 않으니까 다 결계를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재밌을 것 같아. 말만 들어보면 3시간. 맞아.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도 전생 체험 자주 해요. 전생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기 어디 산신가게 가면 거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엄마 관계라던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고 엄마가 들어야 될 거, 엄마의 전생 이름까지 막 다 알려주면서 엄마를 계속 이렇게 단련을 시켜요. 왜 살아야 된가, 어떻게 살아야 된가, 이거에서 업장소멸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맨날 전생 체험 해주죠. 거기 산신가 할아버지는. 그래서 엄마 거기 좀 자주 안 가지. 요즘 안 간 지 좀 됐어요. 돌아가신 분이 환생했다 못 만나는 건가요? 그거 시간이란 개념은 물리학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고 몇 번이나 영상에서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란 개념은 사실 편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편견이 조금 내려놓고 생각하면 좋겠어. 영혼한테 시간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모습을 잊기도 하거나 마지막 죽는 순간을 잊기도 하거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날을 잊기도 한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영혼의 시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간의 시간과 이것도 물리학을 들어가면 시간 개념도 세 부분화되는 3가지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냐 위치적인 흐름이냐 뭐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이모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조금요 편견을 내려놓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환생은 안 했어요. 대부분 안 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만날 사람 다시 만나야 된다잖아. 이걸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환생했다고 그러면 진옥이 하거나 천도제 했잖아. 물론 그 전까지는 환생을 여러 번 하겠지. 하지만 영혼의 시간은 다 달라요. 각자의 그 육신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육신의 시간이고 정신과 영혼의 시간은 또 별개야. 한마디로 신령님이 제자 하나를 키운다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또 용왕이 있고 여기 전안에 또 용왕이 있고 법당마다 용왕이 있는데 용왕이 그거 수십 명 수천 명이야? 이게 아니야. 용왕이 한 분이 다 계시는 거라고. 모든 법당의 원료가 다 받고 계시는 거. 이런 게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A라는 용왕님이 계셔. 사회받은 용왕님이 1990년도 A라는 제자에 있어. 제자 법관단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 근데 2010년에 B라는 제자가 용왕님을 법당에 모시고 있었어. 용왕님은 90년도, 2010년도 다 계시는 거야. 다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시간 개념은 없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할머니가 우리 법당 지휘하시고 대통령이라 생각하면 돼. 국무장관 누구야? 국무장관 선녀님이겠죠? 할아버지 가끔 하시고 약간 부대통령 할아버지 이런 느낌인데 정말 의견에 톡하고 이렇게 딱 할머니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은 이제 선녀님이 보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은 정말 인간의 편견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 인위적이라는 거는 바로 누가 자주 얘기하죠. 중국의 설화를 보면 중국 설화라고 하지 않을게. 중국에 보면은 바로 장자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만든 편견. 그리고 즉 이 말은
장자의 표현으로는 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이다. 모두의 우리 어떤 가치관이든 인위적인 것이니 거기에 뛰어넘어라. 그래야지 행복하게 산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야지 이루어질 수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거기 조금 오케이 하면 좋겠어. 겨울잠 진하게 탔던 분이 전생에 연결되었는지 아주 아프게 끝나서 꿈에서 나왔어요. 전생 같은 느낌이었고 그분은 황제, 저는 와이프였는지 저를 죽이고 버렸는지 전쟁 나가신 모습이 꿈에 나왔어요. 이것도 꿈에 나온 거라면 전생과 깊게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생 인연을 만나기도요. 그래서 이게 전생이야 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전생으로 나오기도 해요. 전생이 꿈의 파편처럼.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느껴져서 더 잘 살아가려도록 합니다. 감사해요. 오케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 사랑스러운 동민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지각해서 미안해. 엄마가 조금 지각나요 요즘. 자꾸 방송을 하는 날 조금 버거워해서 조금 방송 스타일이 약간 살짝 몇 주간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편집자님들하고 한번 편집자님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편집팀들이. 그래가지고 편집을 좀 하면서 당분간 이게 재조합을 하려고요. 재밌게 방송이 예전처럼 조금 단편집을 좀 올린다던가 수정본을 올린다던가 다시 전문 촬영소에서 촬영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즐거운 내용이었다. 다행이네. 동영아 얘기한 건 사실 용공도령님이 얘기한 게 나아요. 용공도령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안 그러면 나는 모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꾸 튕겨서 많이 못 들었다고? 그것은 속상하겠다. 다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주제 있나요 혹시? 주제에 5분 정도 한번 보고 영상을 종료를 해볼게요. 혹시 보고 싶은 주제는 있는지 모르겠네. 인과응보는 다들 궁금했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다들 주제는 얘기를 해나는구만. 아이고 하고 싶으면 사랑해요라고?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잘 자요 좀 해달라고 저번 요청을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하려고. 잘 자요. 영웅도령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 남자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지. 약간 비즈니스맨 타입이라서 그래요. 업과 전생? 업장소멸. 다들 업장소멸 궁금하네. 업장소멸이 궁금하다고요? 이거는 도령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빠를 수도 있겠네요. 나를 닦아가는 법. 이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닦아가는 거는 내가 제일 힘든 감정을 머리 밖에 하고 부딪히면 돼요. 아니면 스쿼트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힘든가 그게 힘든가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풍수질이 신병 터진 이후 이사할 때 해야 되는 것. 인연법에서 개인의 선택, 역할, 비중.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성불 빨리 보는 마음가짐이나 비법.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사주에서 말하는 손 없는 날에 진짜 영향이 있는지 혹은 관상 이야기. 행복 코치. 와, 다들 진짜 다 다르게 궁금하구나. 마음가짐, 성불 빨리 보는 법, 개인의 선택, 풍수지리, 신병 터진 이유, 이사할 때 하는 법, 업장수면 나를 닦는 법. 나를 닦는 방법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약간 영매로 가는 길에 가까운. 연애운을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저거는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어떤 식의 인연을 만나는지 이것도 인연법 설명해줬고 운기 놓친 이유도 한번 해줬어요. 인연법에 따라 정해진 개인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도 얘기했어요. 자, 이전 방송들을 다
볼 수 없었겠지만 그런 방송들을 조금 이렇게 편집자님하고 조금 수정해서 올릴게요. 동료가 좀 괴롭히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쪽쪽 빨면서 맛있는 거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같이 편집을 할까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이야기를 올려야겠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잘 자고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 일주일 또 고생해.